수업은 센수학 로그 방부등식이요. 21번부터였고 원래 분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 예, 한 주간에 복습을 좀 많이 해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눈 단원에서는 분량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복습을 한 주 단위로 좀 마무리를 해보세요. 자, 뭐 맨날 또 똑같은 얘기들인데 지수방정식 때하고 유형이 다 겹친다는 거 공부 좀 해보면 알 테고, 그 중에 뭐 특이꼴이라고 할까? 이런 거요. 영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만나면 또 당황하는 꼴이 이 꼴이에요. 아이고 씨. 로그의 이거 왜 이래? 로그의 성질 중에 아주 곁다리 성질이지. 그러니까 메인에 해당하는 성질이 아니고 곁다리 성질 중에 A, 로그, C의 B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는데 얘하고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이 로그 C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지수에 있는 진수하고 밑하고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바꾸면 같아져요. B, 로그, C의 A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부터 같은 거라는 걸 인지하고만 있으면 돼.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하고 같은 거라고. 이게. 양변에 뭘 상용 로그를 씌워봐서 그러니 같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같은지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로그 x, 이거 로그 10의 x죠. x 로그 10의 2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얘가 되니까 이거 같은 거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치환하는데 어느 쪽으로 치환하느냐? 2의 로그 x 승이 있으니까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다. t를 2의 로그 x 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간 거니까 요러고 풀면 돼요. 그냥. 알겠죠? 혹시 첫 페이지에서 뭐 질문할 거 있나? 없어요? 양변의 로그 x 모든 근의 합은 모든 근의 곱은 요 차이 차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요딴 얘기를 질문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그런데 마침 또 이런 문제에서 치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서 왼쪽은 로그 x의 제곱으로 만들고 오른쪽은 2 마이너스 로그 x. 그러니까 이제 로그 x로 만들어진 어떤 2차 방정식 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0. 마침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근의 곱이라는 말하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하기가 쉬워. 주의하라고. 별 생각 없이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맞아 이게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2지 하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은 무슨 값? 도원아 무슨 값이야? 여기서 말하는 근은 무슨 값이야? 수업을 듣고 있질 않으니까 맥락에 맞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몇 번째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된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x값이라고. 난 이걸 네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수업을 시작한 이후로 5분째 넌 딴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의 곱은 x값이고요. 여기서 구하는 이 두 개의 t값의 곱은 t값이라는 거예요. t값, 마이너스 2. t값의 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t는 마이너스 2와 t는 1을 각각 풀어서 로그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100분의 1이라는 하나의 근과 로그 x는 1, 따라서 x는 10이라는 하나의 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못 쓰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애처럼 모든 근의 합 아니지. 모든 근의 곱 쪽이었구나 오히려.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굳이 쓴다면 아까 이 문제에서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가 아니라 의 두 근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죠. 이걸 치환했으니까. 그랬을 때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이렇게 하면 이 두 근의 합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밑이 통일된 로그다 보니 이 로그가 합쳐지면서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10분의 1이다. 아까 100하고 10분의 1하고 둘이 곱하면 100분의 1하고 10이었나? 아까 두 개 곱하면 10분의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각의수와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이런 건 안 돼요. 모든 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면 각각의 x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 지나 부등식 파트에서는 뭘 주의해야 될까? 로그 부등식에서 유난히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을 텐데. 에? 그렇죠. 진수 조건이요. 무교재 개념 수업할 때도 강조했고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그 단원이 로그 부등식일 경우 내가 강조하는 바인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놔도 굳이 한번 당해봐야만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번 당해봐야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그로 된 부등식 이런 부등식을 보면 얘를 풀기 바쁘다고 이걸 이 부등호를 지키려고 뭔가 이런 짓들을 해요. 로그 2분의 1에 로그 4에 로그 3의 x는 한 다음에 0 대신에 로그 2분의 1에 1 이렇게 해서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을 지우고 로그 4에 로그 3의 x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0을 로그 2분의 1에 1로 바꾼 다음에 양쪽에 로그 2분의 1을 지우는데 밑이 0에서 1 사이의 로그이기 때문에 이 로그가 지워지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반면 1 같은 경우 로그 4에 4 이렇게 만들면 로그 4가 지워지면 밑이 1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결국 3의 4승 81보다 작다가 나오면 본인 스스로에게 이걸 해낸 자신이 너무 뿌듯하다고 그랬지. 자기가 너무 뿌듯해. 그러면 놓쳐요. 그러니 이 본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본 부등식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수 조건부터 챙겨라. 알겠냐? 진수 조건부터 챙겨라. 여기 진수 몇 개 있어? 강호야, 여기 진수 몇 개 있어? 진수요? 한 개. 승범아, 진수 몇 개 있어? 그래. 정발의 자존심을 살렸다. 진수 하나, 진수 둘, 진수 셋. 진수가 3개 있어요, 얘네는. 로그 뒤에 달려있는 애가 다 진수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도 3가지. x는 0보다 커야 된다. 로그 3의 x가 0보다 커야 된다. 로그 4의 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모두의 교집합입니다. 따라서 0보다 큰 것보다는 1보다 큰 게 더 안쪽 집합이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다가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3의 4승 81이라는 애가 나와도 안쪽을 1보다 크고 81보다 작다로 막아줘야만 안에 정수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주의할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진수조건 챙겨야 되나?를 고민해야 돼. 사실 이런 맥락은 진수조건이 구해질 수가 없죠. A, B가 미지수니까. 그런데 나중에 X값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가 되는 애가 최종 관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EX도 역시 마찬가지. 아, 이걸 보면서 X는 양수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쓸 것 같은 장면이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더하기 1 주고 더하기 4니까 얘는 본래부터 양수인 애야. 원래부터 양수인 애고 진수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진수조건을 애초에 함정거리로, 문제거리로 삼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그걸 구분 못 하잖아. 구분 못 하니까 우리는 항상 챙겨야 된다는 거야. 항상. 진수조건을.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야. 로그 부등식을 못하는 게 아니고 로그 2와 로그 5의 합이 1이다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용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 중에 하나가 로그 2는 1 로그 5로 변환이 되고 로그 5는 1 로그 2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거 합치면 로그 10이거든. 상용 로그 10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한다? 그 말에 같이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로그 5는 0.7이다야. 둘이 더했을 때 1 돼야 되거든. 그래 놓고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2x 더하기 1 앞으로 보내고 로그 2 4-x 앞으로 보내고 로그 5 그러니까 여기다가 0.3 집어넣고 여기다가 0.7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상용 로그 파트에서 날라온 요 관계를 가끔 우리가 잊고 산다. 뭐 없어요. 자, 다음. 그러니까 슥 하고 이렇게 지나가듯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거 로그 x라는 애가 이제 치환돼서 나올 어떤 2차 방정식의 형태고 그때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하면 머릿속에 어디까지 연상이 돼야 되냐면 이거 나보고 판별식 딸랑 써서 틀리라는 문제인데 내가 당할 리 없지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판별식을 떠올리게 돼 있어. 근데 그건 2차 방정식 얘기지. 2차 방정식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도원이한테 질문할까? 도원아, 여기 두 실근을 갖도록 할 때 두 실근은 무슨 값이야? X 값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해보자.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8인데 이게 로그 2의 3이니까 4 로그 2를 계수로 한 로그 x 4 로그 2를 계수로 한 로그 x 더하기 로그 2 3 로그 2의 제곱 요놈 둘이 곱하면 3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이퀄 제로 한 이 정도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뻔하게도 로그 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제곱 더하기 4 로그 2의 t 더하기 3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이퀄 0. 알겠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슨 값이야? t 값이라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t 값이 서로 다른 두 x 값과 서로 다른 두 t 값이 같은 말인지를 확인하고 같은 말인지를 확인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x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진수 조건 양수만을 만족시키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x축과 t축에 대해서 그려보시면 오! t가 실수 전체네 이렇게 돼요. t가 실수 전체네. 그렇다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이 x에 대한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실근과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t 값이 두 개 생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x 값도 딱 두 개가 나올 테니. 이게 지수 방정식하고 차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b'의 제곱 4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ac 3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b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로그 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절로 넘어가면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근데 로그가 달려있지 않아도 그냥 어떤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로그 k가 얘와 얘 사이다. 뭐냐면 요마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네와 요마에다 플러스 붙이네 요 사이다. 이거 아니야? 치환할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결국 k만 남겨보면 2분의 1에서 2 사이가 된다. 이런 스토리. 됐어요. 또 이거 뭐 몇 번 얘기해도 똑같지. 15% 감소. 15% 감소는 15라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85라는 숫자를 쓰는 거야. 85. 여기 로그 값으로 상용 로그 값으로 8.5를 준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80만 원이었던 휴대전화가 N년 후가 되면 80만 원 초기값 곱하기 100분의 85 15% 감소는 85%가 남았다의 뜻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100분의 85, 그 다음에 또 100분의 85니까 100분의 85의 N승이 되고요. 이 가격이 처음으로 8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N은 얼마입니까? 라는 식 여기까지 세워놓고 양변 로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8.5는 어떻게 이용해요? 그러면 이건 100분의 85니까 10분의 8.5 하면 되지 뭐. 10분의 8.5 해놓고 양변 상용 로그 씌우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뒤로 가도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질문. 자, 그래서 x는 5보다 작아야 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해요. 합치면 진수 조건으로 대기 중인 i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x.
자, 이제 이 본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서 답이 나오더라도 나는 이 아이와의 교집합을 구할 거다. 예, 몇 번을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졸리는 와중에도 뼈에 새기도록 해. 진수 조건부터 챙기는 거다. 진수 조건부터.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 진수 조건을 안 챙겨도 구제될 방법이 있어. x값이 나올 것이고 그 x값을 내가 본 방정식에다가 다시 넣어보라고 그랬잖아. 이게 근의 음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진수 조건에 맞지 않는 애들의 답을 걸러낼 2차의 그 뭐랄까 걸음종이 체가 있는데 로그 부등식은 안 돼요. 로그 부등식은 자기가 본 부등식을 풀어서 어떤 답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답이라고 믿어버리는 수가 많아. 그러니 진수 조건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부등식 풀자. 로그를 지울 생각이니까 로그 A로 통일을 좀 해주자면 이게 로그 A의 A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3 이런 다음에 얘와 얘를 지울 생각이에요. 지울 생각인데 여기서 양수 A 말고 딴 조건이 없구나 라고 하면 갈라야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C단계, 센수학 C단계에는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이고 모의고사 기출에서 3점 후반 4점짜리가 넘어가는 애들은 뭔가 가시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응? 그 가시 자체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고 0에서 1 사이가 되었을 때 이 본 부등식은 자신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면 a 플러스 1x 이렇게 되고 이 3a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5가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1도 양수이고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x가 무엇보다 작다가 돼. 무엇보다 작다. 여기서 바로 아이고 송범아 여기서 바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에서 5까지라는 게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지금 구한 답을 교집합으로 답을 할 텐데 이게 얼마이건 간에 그보다 작다예요, 해가. 그보다 작다면 교집합이 10로 나오겠죠. 근데 이 해가 한 다음에 보세요. 해는 오히려 5를 포함하고 있고 마이너스 1이 다른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관계로부터 이 그림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x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내려오는 이 ax 더하기 3a 이것이고요. a 플러스 1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5보다. 그래서 x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a 더하기 5보다 크다가 되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요렇게 답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지금의 너희들의 졸림이 내 수업에서 들을 게 없어서이면 내가 매우 기쁠 것 같아. 기쁠 것 같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 저 사람은 내가 100만 번 다시 봐도 풀 수 있는 풀이를 해주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난 졸립다. 라고 한다면 인정. 긴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이거는 문제풀이 요령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y는 x와의 교점이다. 뭔데? 이거 원점 중심하고 반지름 루트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짜리 원이죠. 원인데 이제 n 때문에 사이즈가 변한다는 소리인데
상황을 보아하니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거하고 y는 x 하고의 교점에서의 접선 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얘기하는 거지. 가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우리 앞에 그 문장형 문제 풀었을 때 결국에서는 뭐뭐뭐 곱하기 뭐뭐의 n승이 얼마보다 크기, 이런 다음에 이제 양변 상용로그 씌워서 푸는 거잖아요. 요게 힌트야. 보면 이게 양변 상용로그 씌워서 풀어내는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오나 보지.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요령을 좀 말해주자면, 처음부터 이런 수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반지름이 루트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한마디로 요 놈에다가 지금 루트 씌운 거예요. 인 건 맞는데 그걸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얘 길이로 막 나머지를 다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볼까? 얘가 r제곱이라고? 반지름 제곱짜리잖아요, 얘가. 그리고 이 길이가 그냥 r이잖아, 여기가. 요 길이 자체가 r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5도, 내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항상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직각되면 여기도 45도, 1대 1대 루트 2,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r이에요. 그럼 다시 45도, 45도의 직각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지. 이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루트 2r. 따라서 인마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2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 알아? 넓이가 r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r 제곱이면 애초에 이걸 뺄 필요도 없이 쟤를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4분의 9의 n승 이렇게. 또는 여기서 로그 2와 로그 3을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얘를 2 곱하기 2분의 3의 2n승이라고 만들어줘도 좋아요. 그런 다음 그 넓이가 20 이상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양변에 상용로그 씌워서 푸시면 됩니다. 이건 잘들 했나? 승범아, 너 이거 보면은 뭐부터 할 거라고? 그게 얼만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건 웬만하면 0보다 클 것 같고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챙기고 그 다음에 본부등식을 풀겠지? 승범이 계속 대답해봐. 자, 양변에 로그를 지울 건데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 3x 더하기 3이 x제곱 더하기 k.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x축보다 낮은 x값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요 사이가 해로 등장할 녀석이에요. 그리고 등호가 들어있으므로 이 사이드 값 모두 다 자신의 해로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그렇게 됨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달라.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K를 조절해봐라. 양수 범위에서 조절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잊고 살기가 쉬운데 2차 방정식이건 2차 부등식이건 다 그래프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네?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게 근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부등호의 해 사이에 정수가 2개 들어갈지 3개 들어갈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식으로 어떻게 하냐고. 식으로 하면 아마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2분의 3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한 다음에 이거 정수 2개 사이에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다. 자, 일단 마이너스를 왼쪽은 버리고요. 이 오른쪽만 볼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구한테 질문하지? 조는 놈이 너무 많아서. 강호야,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말해봐. 네가 발견한 저 2차 함수의 특징 내지는 주요 사항? X축과 만나지 않는. 뭔 개소리지? K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축이 2분의 3.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말하면 돼. 앞에서부터 아래로 볼록이에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축이 2분의 3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애가 축이 고정된 상태로 그럼 얘만 변하네. 얘가 역할이 뭔데? K-3의 역할이 뭔데? 네가 졸리니까 계속 너한테 질문하는 거야 지금. 높낮이를 결정한다고 제가? 높낮이를 결정할 수도 있지. 근데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잖아요. 또는 그와 유사한 대답으로는 Y 절편이잖아요. 이게 Y 절편을 결정한다. 그러니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3을 하나의 레일로 꽂아놓고 이 K-3이 얼마냐에 따라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세 개의 그림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비로소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의 정수 개수가 2개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꼭 표시를 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2분의 3에서 가장 가깝게 만날 정수 2개 1과 2죠. 1과 2.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동호가 요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2개라고 그랬지 2개 이상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0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3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고 2에서 3 사이에서 또 하나의 근을 가지고 요래야 한다. 원래 너희들 배웠던 근의 분리 조건으로는 지금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0에서 양수고 1에서 음수다 이것만 쓰면 되긴 하거든. 얘를 y가 아닌 fx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f0은 음수이고 f1은 아니 음수가 아니라 f0은 양수이고 f1은 음수이고 f2도 음수이고 f3은 양수이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0 넣었을 때 양수, 1 넣었을 때 음수, 2 넣었을 때 음수, 3 넣었을 때 양수. 근데 지금 보아하면 이걸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 조건이 만족되면 오른쪽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넣어보면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지금 이 상황이면 얘가 원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지. 1, 2라는 두 개의 정수가 자신의 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딱 닿거나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경계의 문제. 경계의 문제는 꼭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이렇게 닿았다. 그러면 그 안에 이 1, 2라는 정수가 포함이 된 거냐? 되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 같은 경우 닿아도 된다가 됩니다. 그런데 0 같은 경우 거기에 닿아버리면 양 끝을 범위로 포함하기 때문에 0, 1, 2, 3, 4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빼야 한다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F0, 00,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한다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한마디로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커야 한다. 뭐 요 정도가 답이 되겠죠. 서술형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고 이런 데서 이게 등호 하나 빠지고 넣고는 아마 서술형에서는 감점 정도로 처리를 하겠지만 객관식에서는 한 문제 맞고 틀리고죠, 그냥. 이 경계 굉장히 중요하다. 끝났네? 더 추가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아, 이 새끼들 맨날 조용히 있으면서 정작 다 해드립니다. 이거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풀어도 되고 오히려 양변에 x를 벗기면서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x를 구분하는 게 일단 뭐 어느 쪽을 하든 x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x가 0에서 1 사이냐 x가 1보다 크냐인데 지금 이 자체가 이미 로그나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별도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미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근데 x에다 1을 넣어보면 1에 여기다 1 넣으면 0승이죠. 1의 0승 이건 1이죠. 그럼 1의 1이고 1은 1보다 크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x 이퀄 1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제시켜버리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x가 0에서 1 사이야. 로그 x야. 그리고 얘는 x의
1승이야. 이렇게. x 자체니까. 그러면 이 밑을 지우면서 로그 x와 1을 떨어뜨리되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가 10보다 크다가 되는데 x가 10보다 큰 애 중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애와의 교집합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배제하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같은 똑같은 부등식을 얘를 지우면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그래서 x는 10보다 작다. 근데 찾아둔 진수 조건이 밑 조건이 1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다에서 이렇게 걸리면 그래서 이 8개의 정수가 나오겠지.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니네가 이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 37번 같은 문제. 다들 여기까지 준비를 안 한 건지 못 푼 건지 아예 포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죠. 보통 뭔가 x와 y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나한테 최대값 및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 대상이 식이라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값 자체 최대값, 최소값이 될 대상 그 대상 자체를 치환해서 이렇게 K라는 문자로 나타내고 이 K의 범위를 구하면 최대 최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y 이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y 이퀄 fx가 여기서 그려지는 거야. 관계를 딱 찾아서 그려지고 그럼 이게 x축과 y축에서 그린 그림이니까 y는 fx를 그리면 되니까 그려지고 이 녀석이 이제 k가 이 도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해서 k분의 1 x제곱이요. 그러면 y 이퀄 x제곱의 이 폭을 가운데 실수배인 폭을 k가 담당해요 라고 하면 이 녀석과 만나게 될 최대폭과 최소폭을 예를 들어서 마땅한 그림이 없네. 좌우지간 이쪽 그림과 이쪽 도형과 이쪽 도형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범위를 이 k분의 1로 조절해서 최대니 최소니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요거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때문에 y, 스몰 y와 스몰 x 사이의 관계식을 y는으로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이쪽이 치환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y를 캐피탈 Y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로그 2의 x를 캐피탈 X로 치환을 해. 그리고 스몰 x의 범위는 뭐 하는 데 쓰냐면 이 캐피탈 X의 범위를 찾아내는 데 써요. 윤성이 큰일 났다. 오늘 아이고 학원에 와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윤성이 성격에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긴 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한 90분짜리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자느라 90분 쓰고 그 영상 보느라 90분 쓰고 이게 웬 비효율이냐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가 y는 캐피탈 Y는 x제곱이다가 돼요. 그림이. 예, 그리고 0에서 3 사이에만 인정이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캐피탈 X, 캐피탈 Y축이라고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0 포함 요렇게 올라가서 3까지 하고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얘가 3,9 정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쪽을 저 캐피탈 X와 캐피탈 Y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양변에 로그 2를 씌우는 거지. 양변에 로그 2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K 이 정도 돼요. 그럼 얘는 y 이퀄 2x 마이너스 k를 캐피탈 K로 쓸게요. 요 놈도 K 같은 걸로 치환을 해봐.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K가 담당하는 녀석은 이 기울기 2짜리 직선의 y절편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기울기 2짜리 직선 하나를 여기다가 마련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련한 다음에 이 아이를 들고 얘랑 만나게 하면서 만나는 마지막 순간 경계값 두 개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여기 이제 처음 시작이고, 내려오다 보면 조 끝이 아니고 더 내려오다 보면 여기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일단 어려운 거 접부터 구해보자면, 이때 살짝 커니 미분을 쓰면 돼요. y 프라임은 2x겠죠. x에다 얼마 넣어야 기울기 2냐? 1. x에다가 1을 넣어야 기울기가 2겠죠. 그러니까 요 접점의 좌표가 1이란 뜻입니다.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도 1이겠죠. 여기다 1 넣으면 y도 1이어야 되니까. 그새 수투 내가 순간 니네가 왜 고3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미안. 아니야. 그래도 나 얘네가 지금 순간 지금 고3이라고. 내가 미쳤다. 아니야, 쏘리. 이거 연립하고 D제로 쓰세요. 금방 나와요. x제곱 이퀄 2x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 되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누가 봐도 k는 1이어야 하고, k는 1이어야 하고, 그때의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교점의 x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1이고 k 값은 1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1이 나오지?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y절편이 왜 1이 나오지?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구나. k가 1이면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로그 2의 k 값을 구해보면 로그 2의 k가 1이어야 되니까 그때의 k 값은 2겠죠. 요때의 k 값이 2가 됩니다. 2. 그 다음에 이제 더 쉬운 애. 요거 지날 때. 요거는 그냥 3,9를 지나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9 넣어서 만족하는 k 값 찾으면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고요. k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 어떻게 해야지? 로그 2의 k가 마이너스 3 되는 그런 k 값 하면 k는 8분의 1이 되죠. 이때의 k 값은 8분의 1이에요. 그럼 둘 중에 작은 애가 누구야? 얘지.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둘이 더하면 8분의 17.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38번보다 어찌 보면
내가 너희들의 상대적 실력 비교를 해봤을 때 37번이 더 어려운 문제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선생한테 백날 들어봐야 자기가 한번 해보니만 못한데 영상 참조하면서 또 많이 보세요. 자, 원본에서 질문. 이게 풀 때는 약간 헷갈렸는데 한 번 더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 그래서 풀 때 좀 헷갈렸던 거, 아니 지금은 아는데 풀 때 헷갈렸던 거 질문 할게요. 그러셔. 저 39번이요. 성공할 때 이걸 아, 이거. 이거 학교 내신에서 즐겨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즐겨내는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야. 대부분 로그 2에 뭐 어쩌고 나오고, 로그 3에 어쩌고 나오면, 이거를 치환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데, 하고 봤더니 갑자기 밑이 달라졌어. 밑이 달라지면, 다른 로그를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이 밑이 서로 뒤바뀌었어. 그러면 문자가 4개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에서, 다들 주목. 결국 익숙해지는 것의 문제예요. 익숙해짐의 문제인데, 이렇게 로그의 곱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무리수랑 곱하면 뭐 할 거야.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 2개가 곱해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약간의 자유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자유가 뭐냐면 존재하는 밑들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게 1개,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2로 바꾸는 대신에 얘를 3으로만 보내주면 밑끼리는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같은 거예요. 2개가. 여기 있는 밑을 여기로 보내고 여기 있는 밑을 여기로 보내면 이게 돼요. 왜 되느냐? 왜 되냐면 이제 그 결론을 먼저 그걸로 받아들인 다음에, 왜냐면 니네가 과정을 기억하려고 그러면 과정이 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경우 결론이 뭔가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을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거든. 과정을 잃어버리면 계속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을 잊어도 결과를 쓰면 돼요. 결과의 밑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곱하기 로그 5의 z가 있다고 하자. 그럼 있잖아. 이거는 6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로그 5의 x 곱하기 로그 3의 y 곱하기 로그 2의 z. 얼마든지 가능. 밑은 새로 생기는 것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한 대답은 바로 밑변환 공식인데, 얘 같은 경우를 내가 그냥 밑변환하는 대상 중에 제일 편한 애가 상용로그라고 하면 상용로그 2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거 알잖아. 로그 3분의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x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그 통일된 밑으로 해서 로그 2분의 로그 y가 되는데요. 이 밑의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이 로그 3과 로그 2가 그냥 별도로 분자끼리 분모끼리의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자재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꾼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로그 3 곱하기 로그 2나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나. 근데 얘가 자리를 바꿔서 로그 2의 x, 로그 x가 되고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y가 됐다면 이걸 다시 밑변환 공식에 의해 로그 2의 x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예, 그리고 이걸 다시 밑변환 공식에 의해 로그 3의 y로 쓸 수도 있잖아. 예, 그 결론을 보면 밑이 그냥 교환된 상태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로그 3분의 로그 x, 로그 2분의 로그 y, 로그 5분의 로그 z 해놓고 분모끼리만 마구잡이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러면 로그 4x랑 로그 8y가 있다 하면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로그 2x에 로그 16y 이렇게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봐. 로그 4의 x x랑 그리고 로그 8의 y 이렇게 있으면은 4가 2의 2승이고 8이 2의 3승이잖아요. 그럼 2를 그냥 하나만 8 쪽으로 보내서 로그 2x에 로그 16y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3승이니까 일단 5분의 1은 아니 5분의 1이 아니라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고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의 곱인데 근데 이게 좀 여기서 딴짓을 뭐하러 하지? 이미 이 로그 2로 통일이 됐는데 5랑 15랑 있다 칩시다. 아니 12랑 뭐 한 4 정도 있다 칠까요? 12와 4가 있다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4에 있는 2를 12 쪽으로 보내서 24x랑 2y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방금 알려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얘들끼리 교환할 수 있는 건 이 둘의 자리일 뿐이지 여기에 인수의 일부가 1로 넘어오는 게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고. 그죠? 그냥 물어봤어요. 또? 칠십일 번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그대로 쓰이는 애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로그 부등식 아니야. 이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분명히 여기 x제곱이 있고 x 1차가 있고 그리고 상수항이 있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맞아요. 그 개수들로 로그라는 애가 사용됐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옛날 기억을 되돌려야 되는데 언제냐면 고등수학 상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는 단원에 중간고사쯤이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걸친 애죠. 그때 우리가 2차 부등식 하나가 나와 있을 때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클 조건을 따지시오 라고 하면 일단 판별식이 맞긴 맞아. 판별식이 맞긴 맞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위로 떠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보다 더 우선한 대전제가 뭐였더라? 4a가 그렇지. 이 a가 문자일 때 아래로 볼록이 대전제예요. 자, a가 음수가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a가 0이 되면 이건 직선이 돼요. 완전 별개의 이야기가 돼. 그래서 그때 당시도 내신 문제 준비시킬 때 니네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 앞이 문자야? 그럼 첫 번째로 나누는 건 1 로그 3의 a가 0일 때와
1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시켰었어요. A는 3. 그치. a는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봐야지. a3이 성립하는가. 이거 a3을 여기다 넣으면 얘가 0 돼요. 근데 여기다 넣어도 얘가 0이 되지.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안 돼요. 1은 0보다 크나 작나? 커요. 커요. 항상 성립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이퀄 3이 우리의 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a가 양수일 때, 즉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인데 여기서 이미 a의 조건이 하나 튀어나오죠. a는 3보다 작다요.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그 다음에 판별식 써서 1 마이너스 로그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로그 3의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거 괜히 풀어칠 생각 말고 1 마이너스 로그 a가 이렇게 묶일 수 있으니까 묶어보면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a. 이게 되게 어렵게 쓴 것 같아도 1 마이너스 로그 3의 a와 1 마이너스 2 로그 3의 a거든? 그러면 이 로그 3의 a를 치환했다 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t와 1 마이너스 2t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는 2분의 1에서 1 사이이고, 그게 로그 3의 a를 치환한 거였으니까 이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루트 3에서 3 사이가 되고, 루트 3에서 3 사이를 3보다 작다와의 교집합 만들어주면 이게 그냥 답이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얘가 1.7, 얘가 3이니까 얘는 2 정도 되지. 그래서 2하고 3하고 두 개가 되니까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가 성립하는 거야. 2와 3의 합인 5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쯤 할 텐데 내가 지금 너무 대충대충 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자기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돼서겠지? 그러니까 지금 로그 방부등식쯤 못해도 언젠가는 이런 거, 언젠가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언젠가 한번 쫙. 내가 그 언젠가 한번 쫙 그날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날 안 와. 그 시기가 안 온다고. 언젠가 한번 쫙인 그날이 안 와. 재수학원에서 정말 많은 애들에게 들은 말이야. 내가 지금 로그가 딸리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쫙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그 기억뿐이에요. 그게 고등학교에는 그 시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매 순간순간이 너희가 늘어야 되는 순간이야.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졸음이 와도 참고 좀 매너리즘이 와도 다시 으쌰하고 이렇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 더더욱 겁나는 것은 지금 삼각함수 아주 지랄이죠. 삼각함수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세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 오길 바란다.